영화 유튜버의 레몬이라는 유튜버가 방송한 일본 NHK G라는 곳에서 만든 드라마 해협 2007년에 만든 모양인데요.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만은 내용이 일제 말기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건들도 나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주제는 물론 한일 남녀 간의 사랑이었습니다만은 이루지 못한 사랑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만은 꽤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거의 뭐 1시간 40분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꾼으로서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거를 또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그 부산의 여주인공 도모꼬라고, 근데 도모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요 장면은 이 밀양 그 삼랑진에서 부친이 타게 하는데, 요 설명 전에 있었던 얘기는, 모친이 먼저 그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이 술에 거의 쩔어 살면서 술이 취하면은 일본은 망해, 망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헌병한테 걸려서 취조를 당하고 뭐 하지만은 일본 헌병이 좀 좋게 봐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해서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그렇다.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풀려난 기억이 있는 그런 이 앞에 그 줄거리가 있고요. 결국 부친도 이 밀양 상남진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유고를 그 절에 안치하고 부산에 홀로 왔습니다. 이 도목고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부산여고를 나온 학생이고 경성수령발전소에서 격리부에서도 일을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혈연 단신으로 결국은 그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있었지만은 갈 데가 없으면은 자기 집에 있어도 좋다 했지만은 결국 혈연 단신으로 의탁할 수 있는 숙부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이 부산에서 여고 동창을 만난 겁니다. 이 동창은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은 전장으로 군에 갔는데 남태평양 어디에 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영화상에로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전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숙부는 나름대로 한국에 와서 성공해서 부산해운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복에 대한 천황의 목소리가 근데 얼마 후에 전해집니다. 뭐 대성통곡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매우 일본 말하자면 애국주의겠죠. 이렇게 하고 한국인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뭔가 말을 잘못하면 그래서 조선인은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일본 헌병을 했던 자기 아버지를 풀어줬던 일본 헌병이 키도 순지인데 그가 비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 회사 청산 과정에서 필요해 가지고 비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키도는 부산 해운은 군 관련 서류를 한시라도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서류들을 태우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9일 날 미군의 경성 진주, 서울로 진주까지 하게 됩니다. 숙부가 하는 말 중에서 가진 것 다 털려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말이야. 이 조선의 뼈를 묻을 각오로 분골쇄실 노력해 왔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일궈놓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매우 아까운 입장이었겠죠.
일본 식민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으로 많이 이민이 아니죠. 이 식민을 왔었죠. 그래서 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유가민입니다만은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전멸 동결될 것입니다. 귀국 시 1인당 현금 1000엔과 이불 의류 그 다음에 부엌 가구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목고는 부모의 유고를 찾으러 가는데 귀국하기 전에 유고를 가져가려고 일본에 또 모시려고 키도가 한복을 입히고 절로 찾아간다. 해방이 돼서 일본 옷을 못 입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모르니까. 그러나 조선인 스님도 일본에 협조했던 관계로 도망쳐 버렸다고 해서 잠깐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면사무소까지 키도가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따고 들어가 가지고 유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줄거리가 나옵니다. 도먹고 일본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키도 일본 본국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선인이니까요. 그 일본 헌병 키도가 결국 조선인이었다는 얘기예요. 키도 순지 역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쉬워한다. 당신이 만약에 일본에 간다면 이런 얘기죠. 조선인의 지연병이 많았다. 강제징용된 것도 있지만은 지연병도 많았다. 그게 타이든 자이든 사관학교를 나와 장교가 된 사람도 있다. 아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만주 군관 사관학교를 나온 박정희 대통령이죠. 전 숙모는 도모장에게 고생만 많이 시키고 미안하다면서 숙부와 같이 일본 귀국선으로 떠난다. 근데 같이 못 가게 되는 게 숙부의 표현이 지들도 일본에 가면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일본 지역 출신별로 승선 인원이 다 만원이 됐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오라 해가지고 요것은 떠나는 배를 보고 있는 이게 키도 순자입니다. 일본 여주인 도목고고요. 요거는 이제 뭐 한국인 종업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부산해운을 물려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우리 집이 사는데 일본 다다미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오래 살진 못했는데 적산가옥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 얘기를 또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키도 저도 3개월 전까지는 일본인이었습니다. 3천만의 조선인은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키도 박이라는 성도 박을 나누어 쓴 것에 불과합니다. 목자와 복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박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키도 순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가 일본 헌병이 됐다. 이런 얘기죠. 키도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일본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남녀 간의 이 사랑이 진행이 됩니다. 도먹고 내 나라를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쇼와 20년 1945년 12월 10일 다행히 친구와 함께 귀국배로 향하는 됐다. 이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녀는 사진첩과 살림 미천까지 뺏기고 배에 올라탑니다. 이 떠나는 배 그리고 요거는 실제 역사적인 하카다에 도착한 귀국자들 미국이 다 감시하는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귀국 증명서와 쌀 배급표를 준다는 그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사촌 도움으로 마을 사찰에 부모님의 유고를 무사히 안치하게 된 도목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일본을 잘 모르니까 도목고가
알고 있는 게 그 아버지 사촌한테 찾아가서 절에 결국 잘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가에서 연락이 왔다. 이게 본가, 분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본가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부모도 그랬지만 본가와 분가의 구별도 못하는 딸이로군. 외지에서 잘 나갈 때는 의리 없이 연락도 없더니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유고를 본가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분가에서 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됐느냐. 지들을 무시했다. 지 며느리가 이 본가의 그 어른은 자리에 누워 있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요시에 가는 500년간 계속된 뼈대 있는 가문이다. 500년이면 길게 되나요? 2조 500년이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족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 진짜 족보인지 어떤지 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성씨 제도가 생기고 한 게 고려 때니까 고려 때라고 하면은 한 우리도 1000년 이상 그 내려오고 있는 집안이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들이 뭐 어떤 뭐 귀족층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 사촌은 본가의 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어머니의 외가 가고시마, 가고시마가 큐슈 남쪽에 있는 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모코는 친구를 찾아가지만은 결국 거기서 잊질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는 모양이 힘들고 그다음에 집도 없어가지고 군부대가 썼던 그 이 창고 그 말하자면은 그 무기고를 집으로 개조해서 그 안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애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숙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숙부도 그 친척의 식객으로 얹혀 사는 형국이라서 눈치가 보인다. 뭐 이러지만은 결국에서 거기에서 거의 식모살이 하는 식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키도가 숙부의 그 한국에 있던 금융 자산을 챙겨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요령 같은 걸 해가지고 안 들키게 해가지고 왔는데 벌써 한 그게 그 해방 후에 1, 2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었죠. 이 통장도 주식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현금도 새로운 지폐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때 못 바꿨으면은 이제 종이 조각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 그 집어 던지면서 헛했다. 왜 일찍 오질 못했냐 뭐 하면서 하지만은 그래서 일본도 미국도 조선도 한 패거리로 내 등이나 쳐먹으려 하고 늦게 온 키도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키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장님 전쟁에서 졌다고 인프까지 비루해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버럭성을 내면서 너를 죽이고 말겠어. 뭐 이런 대사까지 지금 기억이 나네요. 키도는 얹혀 사는 토모코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결혼하자는 그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부산에 도착하지만 과거의 정체가 탄로나자 둘은 스파이로 몰려 붙잡힙니다. 박준인이에요. 본명이 키도가 일본도 조선도 배신한 남자다. 라고 신문관은 말합니다. 신문관 그래서 그 도목고하고 대화를 하러 신문하는 과정인데요. 박준인과 결혼하여 조선인이 된다? 이건 완전 박쥐구만. 새가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그런 뭐 한국 와서 살겠다니까 그래 특별히 상륙을 허가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키도도 요령껏 어떻게 다시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박의 고향 경주로 가서 어머니에게 결혼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두심 여사가 여기에 출연을 합니다. 토모코 씨는 조선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일본 헌명이었던 내가 일본인 철을 얻게 된다면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겠지.
그러니 차라리 네가 다시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둘은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갑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을 다 대줬겠죠. 키도는 사관학교 선배인 서점을 운영하는 이토를 찾아갑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이토겠죠. 선배 역시 조선인인 것으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는 일본 패망 전에 아예 그 일본으로 이 근무지를 변경해서 일본에서 완전히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부인은 또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분들 일본에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아주 뭐 대부분 이 말하자면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 꽤 많다는 설이 많습니다. 제주도 분들이. 둘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황학동 같은 그런 시장이겠죠. 그런 암시장에서 노점 장사, 그 음료수도 팔고, 팥빙수도 팔고, 그런 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키도는 불법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마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소화제 같은 건지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만 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어느 나라인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 결국 허가 없이 불법약이 오래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결국 걸려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군정 하에서 제대로 된 기업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약을 내가 만드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서 누이 좋고 매불 좋은 거지. 왜 그러냐? 그런데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일본 경찰이 왜 일본인이라고 너는 우기는 거지? 근데 키도의 항변이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인이었습니다. 조선어를 금지당하여 일본어 교육을 받고 천황폐하를 숭배하며 매일 아침 황궁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조선 헌병대 대전지구대 헌병군장 키도,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나 결국은 키도는 하루아침에 큐슈에 있는 불법 체류소가 모인 시설로 이송이 됩니다. 어, 일본인이었지만 해방이 되면서 조선인으로 다시 신분이 바뀌는 거고, 일본에는 불법으로 오게 된 거로 돼가지고 사세보 하리오 수령, 사세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한국으로 다시 강제 송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모코가 계속 편지를 씁니다. 경주로. 근데 답장이 계속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소규모 등사기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그 롤러 같은 거로 밀어서 이렇게 그 가리방 한다고 그랬어요. 가리방 해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우리 학창 시절 때도 학교 회지 만들고 회보 만들고 그러면은 교회 같은 데서도 다 대부분 그런 걸 했습니다. 참,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세상인데, 세월인데 그런 거로 모든 이 간이 책자를 만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신문사에 다니는 노나카라는 기자를 사장으로부터 소개받아 남편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노나카가 하는 얘기는 도항법이 성립되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그런데 완전히 갈라지고 남한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동경과 오사카 한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동경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은근히 이 도모코에 대해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 친구하고 결국은 재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키도 사이에 이제 애는 없었죠. 그리고 노나카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딸이 말하자면은 삐뚤어졌다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결국은 나이 먹을 때까지 쭉 살게 됩니다. 그런데 논학과를 통해 수소문된 키도가 뭐냐면 그 녀석 지금 부산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다고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박준인 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박준인의 부인한테서. 아메겔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도목고는 남편이 허락하여 박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드라마예요. 지난 일은 도목고한테 뭔가 왜 연락을 안 했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현해탄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근데 그 편지를 어머니가 자기한테 보여주지 않았고 또 6.25 전쟁이 터져서 군인으로 또 전장에 나가서 살아 돌아왔고 휴전 후에 집에 돌아오니 모치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저래 정신이 다 피폐해진 상태에서 자신도 다시 생각하기를 자신 때문에 도목고도 일본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목고의 남편도 그렇지만 박준인의 부인도 대단하다. 하긴 뭐 다 늙어서 그 만나자고 한 거를 허락을 다 해주는 마음씨들이 고운 거죠. 현의 타인은 보이는 곳에서 도목고의 부탁은 뭐 드라마니까 멋있는 말이 하나 나와줘야 되겠죠. 이제 만났으니 다시는 제 꿈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로써 영화는 끝납니다. 여기 이 레몬이라는 그 유튜버가 그 정리한 거로는 특히 일본 인기 배우들이 총 출동하고 모델 겸 배우인 하세가와 코코와 연기파 배우 마시마 히데카즈 그리고 국민만 고두신 배우의 명품 연기로 이 드라마를 빛낸 2007년도 작품 해협이었다. 그래서 이 현해탄을 건너는 이게 관부 연락선이라고 표현하던가 그러죠. 어, 이걸 배를 타고서 일본을 간 적은 없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 남편을 만나러 올 때 타고 온 배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년 후 박준희는 결국 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부원 설명이 있고요. 이 영화를 보고서 이런 말을 제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있는 것 같죠. 분명 국경은 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호녀라들의 정체성은 국가라는 의식이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점일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산다면은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또 한국 역사도 배워야 되고 일본에서 산다면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역사도 알게 되고 만약에 일본인으로 거기서 영주권을 얻어서 산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내선일체 정책으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삶을 산 선대들의 고충의 한 단면을 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희 바로 위에 선대 분들을 저희 부친도 그렇고 어려서 전부 다 일본 말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6학년을 다니면서 일본어 배우고 뭐 우리나라니까 저기 천자문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공부들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성에 올라와 가지고 또 뭐 일거리를 찾아서 일도 했고 그런 게 이제 또 저희 그 부친의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에, 결혼은 만주에서 하셨어요. 왜 경성에서 만주로 가셨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또한 조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일본 여자로서의 애환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겁니다. 일제 36년
일본 군부 세력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까지 일본인 식민을 했다. 조선인도 내선 일체가 되었으니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기록을 받습니다. 당시의 선전은 아마도 만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전을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만주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완전 그 시골 깡촌의 사람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만주까지 와서 일본 사투리를 써가면서 이 일본 그 군부대의 그 힘을 믿고서 뻗정대고서 한국인들을 조선징이라고 얘기하겠죠. 무시하면서 못 배운 애들일수록 그렇게 또 그 무식해요. 조선진 이렇게 부르는 애들은 사실은 일본인 쪽에서도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친께서 혼을 내줬다. 그래서 그 파출소에 끌려가 가지고 좌우사정을 얘기했더니 시장 그 점포 나발이 싸움 그 일본 상인을 팼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이 전후사장을 얘기 듣더니 아버지는 당신은 훌륭한 그 내선일체 황국식민이야. 나가. 그리고 일본인 상인 빠가야로 이 새끼 한국말 아니 저기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가 왜 우리 그 뻗정다게 그 일본 국민의 그 체면이 말이 안 되게 불법적으로 왜 그렇게 남의 그 장사터를 뺏으려고 그래 뭐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옛날 이 부친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해방 후 만주에서 돌아오지 않은 조선인은 조선족이 되었고 연해주 쪽에 살던 사람들은 저기로 끌려갔죠. 중앙아시아 로 끌려갔죠. 소련 시절 때.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은 조선인은 제일교포라고 부른다. 조청년계도 있고 뭐 민단계도 있다 그러지만은 요즘 뭐 그런 표현들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좌우간 그 경랑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장소는 여러 군데 말하자면은 이 떠돌이라기보다는 이주해서 살게 되고 다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성이 있어서 그런 데서 살겠어요. 거기가 먹고 사는 터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안 돌아오는 거죠. 또는 한국에 돌아간들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만주에 있던 그 조선인들 중에서는 차라리 공산당이 좋아요. 걔네들은 다 같이 먹게 살고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안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원 설명까지 합니다만은 어쨌든 애틋한 그 한일 남녀 간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죽기 전에 그래도 부산 그 현해탄이 보이는 아마 그 해운대 쪽인가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엔딩 장면을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그 하는 방송하고는 주제가 조금 핀트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걸 기록에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레몬이라는 유튜버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작품 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과거에 여기에 한국의 역사, 해방, 미군의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승리, 6.25 전쟁, 그 다음에 5.16 혁명 등등이 다 이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